자, 너네가 이제 고등수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그래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거 그대로 썼잖아. 그치? 자, 아무튼 뭐, 알고 있는 걸 썼으면 잘했어요. 너희들이 고등수학을 제대로 잘 하고 싶으면 뭔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개념 하나가 뭐냐면, 너네가 은근히 하나도 모르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 뭐? 아무도 구분 안 하는 거. 뭐? 방정식과 등식, 뭐? 함수, 이런 거 진짜 애들이 구분 안 한다? 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ynfx? 이러고 있어. 뭐가 뭔지조차 몰라. 야, 그럼 부정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그래 놓고 나중에 막 문제는 막 희한하게 풀고 있어. 너희들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거랑 어설프게 알고 있고 문제를 풀 줄 아는 거랑은 다릅니다. 항등식이 뭔지 몰라도 방정식이 뭔지 몰라도 지금 문제는 풀 수 있어. 1학년 건 넘어간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을 거야. 1학년 때 배우는 수학을 내가 지금 되게 천천히 하고 있어. 진짜 쉬운 문제들인데 야, 이거 이렇게까지 천천히 해야 돼?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선행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근데 내가 그 어떤 과목보다도 1학년 과목을 되게 천천히 자세하게 해요. 내가 처음 수업할 때. 처음 듣는 애들한테는 당연한 거고 두 번, 세 번 들었던 애들도 내가 처음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왜? 여태까지 써오던 용어들이 많이 다르거든. 나는 1학년 과목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거든. 왜? 그게 흔들리면 1학년 과목이 흔들리면 2, 3학년 박살나요. 진짜. 뭐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 물론 잘하는 애들은 내가 대충 문제만 풀어줘도 지들이 챙겨. 근데 그런 애들이 드물잖아. 특히 예비고1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T를 못 벗어가지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중학교 학교 시험에서의 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자세하게 하는데요. 항등식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방정식이라는 걸 제대로 알려면 너네는 식과 등식부터 함수부터 사실은 구분해야 돼. 식은 다른 거고 등식은 다른 거고 함수는 또 다른 겁니다. 근데 뭐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수학하 집합 배운 사람들 가지고 뭐 범위로만 얘기를 해보면 식이라는 거 안에 뭐 등식이 있고 뭐 이런 식이야. 등식 안에 뭐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방정식 안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거든. 그 안에 함수 있다? 뭐 이런 식이야. 아무튼 뭐 그런 것까지 자세한 건 다 빼고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이 뭐야? 식은 식인데 어떤 식? 등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 오케이? 그런 걸 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하나는 뱅정식이고요. 하나는 항등식입니다. 뱅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어요. 그럼 아까 방정식은 저기 정원이가 얘기했었지. 그리고 뭐야 성우도 뭐 잠깐 얘기했었는데 첨언을 했는데 방정식은 미지수가 x가 있는지 y가 있는지 a, b를 미지수로 하는지 그건 모르는 상태야. t를 미지수로 하는지. 그래서 미지수의 값에 따라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x니까 x라고 해주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인데 나는 일단 x라고 할게. x의 값에 따라 이건 쓰고 싶은 사람들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라고 하세요. 알았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참이 되는 x가 몇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참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우리는 뭐라 불러? 근이라고 부르거나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게 있으면 항등식은 뭐냐면 등식은 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등식. 다시 뭐라고?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번에 오늘 하려고 하는 항등식은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또는 미지수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뭐 x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으면 x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의 범위인 실수 또는 유리수, 무리수 이런 범위를
다 모든 x를 넣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항상 참이 되도록 하는 등식. 그런 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항등식을 볼 때는 가장 기억을 계속해야 되는 게 항상 참이 된다라는 건데, 항등식을 좀 색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표현을 보면서 너희들이 아, 이게 항등식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쓰는 게 한 4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x에 대한 모든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라는 얘기고, 오케이. 그리고 임의의 실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얘들아,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 라는 얘기는 있잖아. 랜덤이라는 의미가 있어. 임의로, 랜덤으로 이런 의미잖아. 랜덤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 오케이?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랜덤하게 골라 넣은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합니다라는 얘기는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 말은 모든 x를 다 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임의의라는 얘기는 랜덤도 있지만 올, 전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 또 뭐 있나? 여기 있나? 아, 그래. 이거 하나가 더 있구나. x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라는 거. 요런 표현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되는 항등식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중 하나예요. 특히 요런 거. 요걸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야. 왜 2번이 2개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의 실수라는 거. 이거는 랜덤보다는 올이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거 좀 봐두세요. 너희들 교재는 교재 오늘도 없는 사람은 이 채팅창에 써줄래? 저 아직 교재 아직 안 왔어요. 뭐 이렇게 쓰던가 써주세요. 자, 24페이지 보면은 여기 개념 설명이 쫙 나와 있어. 안 보이는데 책을 그냥 들어봤어. 여기 보면은 개념 설명이 있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개념 플러스라고 해서 초록색의 네오박스가 길다란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한 2번째인가 거기 보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그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저기 있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4개가 있는데 내가 3개만 딱 넣어놨다, 그치? 저 3개는 반드시 좀 형광펜 쳐놓던가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보세요. 알았죠? 자, 이겁니다. 일단 책이 품절돼서 벌써 품절이야? 내 수업을 많이 참고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 주변 선생님들이, 그치? 잠깐만. 너는 집이 어디야? 저기 누구지? 너가 준학이잖아. 집이 어디지? 너 평내고 아니야? 평내고면 평내 사나? 여기 평내문고도 있고 저기 호평가도 하나 있잖아, 그치? 거기 가면은 아마 있을 텐데, 아마 금요일 수업 때까지는 올 거야. 그 서점 가서 품절됐다고 없다고 하면은 빨리 주문 좀 해달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내일쯤이라도 바로 들어올 거야. 보통 하루 만에 들어오거든. 출판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출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몇몇 개의 그 공식 서점들이 있어. 그 남양주 지역에 하나 있거든. 여기 근처에요. 세종서적이라고 해서, 구리서적인가 세종서적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아쌤 교재 보내주는 거라 출판사에서 많이 받아놨고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는 서점들이 있거든. 거기서 보내줄 거라서. 아무튼 준학이 없으면은 이거 보여줘야겠네.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등식의 성질로 넘어가 보자. 얘들아, 저기 나와 있는 거를 먼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항등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ax 더하기 b가 0이라는 게 있고, ax 더하기 b가 a'의 x 더하기 b'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모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둘게요. x라는 문자에 대해서 항등식입니다. 알았죠? x라는 문자에 뭘 넣더라도 항상 성립한대,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거 알잖아. x에 아무거나 넣어봐. 야, 아무거나 하나 넣어봐.
그때 제일 심플한 거 하나 넣는 게 좋잖아. 1도 좋지만 0이 가장 심플하지. 왜? 좌변에 누구만 남거든. A 사라지고 A 사라지고 B만 남거든. B입니다. 근데 그 우변이 뭐예요? 0이거든. 어머! 성립하고 싶대. B는 얼마예요? 두 번째, B를 찾았으니까 아무 X나 또 하나 넣어보는 거야. 뭐야? A는 0이, B가 0이구나. 그럼 뭐야? 이거 알잖아. 자, 이게 뭐 해야 돼? 또 성립해야 된대. 얘들아, 뭐야? A는 0이래. 어머? A도 0. 그럼 너희들은 이 녀석을 잘 봐주세요. 알았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X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봐. 이번엔 좀 심플하게 쓸게요. 그래서 넣고 싶은 X가 0이었어. 0 넣어봤어. 좌변은 뭐예요? B. 우변은 뭐예요? B'. 어머! B랑 B'이 같아진대. 오케이? 그럼 B' 대신에 B라고 쓸게요. X에 뭐 넣어보자. 1 넣어봐. 얘들아,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근데 B'이 B라며. B라고 써보자. 양변에 똑같이 BB 들어가 있으니까 사라져 봅시다. 어머, 남는 게 뭐예요? A랑 A'이 같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옆에다 쓰자. 좁다. 자, 그럼 이번에도 결국 처음과 결론을 봐봐. 결국 있잖아.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양변이 뭐하다? 그냥 똑같이 생겼습니다라는 그게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아무거나 넣으면 성립한다. 그치? 이거는 우리가 위에서 배운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본 거고 처음과 결론만 보니까 야! A가 0이고 B가 0이래. 그러니까 요게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이게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우변에 있는 식이 지금 굳이 AX 플러스 B 꼴로 써주면 0X 더하기 0이니까 그 계수들이 똑같아야 돼. A는 0, B도 0. 그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 되고 싶으면 뭐 하자? X의 1차항 둘이 계수 똑같아지세요. A는 A'. X에 대한 항수항 똑같아지세요. B는 B'. 양변에 있는 모든 항들의 똑같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면 돼. 모든 항의 계수를. 그게 바로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아셨어요? 양변이 똑같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고 그러면 이거 위에 거 좀 지울게요. 항등식의 정의 여기까지는 좀 지울게. 그럼 다시 어디로 넘어가냐면 항등식에 대한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름을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금 빨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방정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과 같은 방정식은 있잖아. 등식의 한 종류인데 x의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도록 하는 게 방정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참이 되기도 하고 그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우리는 근이라고 불러주고요. 그 근을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방정식 문제에서인 핵심이야. 그래서 뭐 어떤 것도 배우고 근의 공식도 배우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근도 찾아가보고 고등수학 상을 배워본 사람들은 문자 주신다고 했어? 오케이. 그럼 뭐 그 근을 가지고 뭐 계수를 찾아가보는 뭐도 있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고 그치? 근의 존재 여부나 근이 몇 개 존재하는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판별식도 결국 근에 대한 얘기고 방정식은 결국 근이 무엇일까? 근이 있을까? 근이 몇 개일까? 근이 무엇일까? 를 찾아가는 게 핵심인 게 방정식이야. 근이 존재는 하나? 이런 거. 근데 항등식은 있잖아. 그런 x가 아니야. 뭐? 항상 참이야. 항상 참. 아무거나 넣으면 참이 된대. 그렇다고 진짜 아무거나 넣고 있는 거는 안 물어볼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항등식의 핵심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네가 완성해봐. 이걸 물어봅니다. 항등식에서는요. 자, 핵심을 잘 파악해둬라. 그걸 알고 있고 그냥 풀 줄 알고랑은 다르다 그랬지.
방정식이라는 정의에 뭘 물어볼지가 나와 있어. 참이 되는 x도 있고 거짓이 되는 x도 있으니까 참이 되는 x를 찾아봐. 근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항등식은 뭐야? 항상 참이 되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거꾸로 항등식이 되도록 완성시키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오자. 이게 뭐라고? 미정계수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항등식, 방정식과 같은 녀석의 x 앞에, x제곱이라는 항 앞에 붙어있는 숫자를 우리는 계수라고 부르잖아. 계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수를 우리는 미정계수를 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미정계수법은 뭐냐면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미정계수, 계수를 완성해보자라는 항등식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라는 거고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 첫 번째가 수치대입법이 있고 계수비교법이 있는데 계수비교법이 기본이고요. 수치대입법은 조금 스페셜한 녀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 밑에 거 지워도 될까? 자, 아까 너무 빨리 지웠는데 잠깐 스샷 시간 줄 테니까 스샷 찍을 사람 찍고 뭐 몇 개 안 남은 사람들 얼른 마무리 해주세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자꾸 가려가지고 다 못 쓴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 자, 필기는 하면서 귀는 열어두고 들어주세요. 알았죠? 중학교 때 쌤들 특징은 모르겠고 선생님들마다 특징 다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쓰면서 들어. 쌤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쌤들은 자 필기하세요 하면서 시간을 잠깐 주시는 쌤들도 있어. 나도 가끔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설명할 때 야 필기 멈추고 지금 개념 설명 잘 들어 이거 중요하다 하면서 설명할 때 그때는 보통 내가 필기 시간을 따로 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막 설명하고 있을 때는 그냥 가벼운 얘기들이라서 눈부셔.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뭐 해주세요? 들으면서 써주세요. 알았죠? 웬만하면은 사실 너네들 보면서 쓰고 있으면 내가 기다려주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게 안 돼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필기 시간을 얼마나 줘야 될지가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자 필기 멈추고 잠깐 봐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쓰면서 슬슬 따라와 주세요. 최대한 이런 시간들은 좀 충분하게 줄게요. 알았죠? 갑시다. 그리고 되게 나 유튜브 강의 찍잖아. 이거 맞아 쓰고 있으라고 시간 잠깐 주는 건데 유튜브 찍고 나면 항상 나도 내 강의를 다시 한번 잠깐 빨리 해놓고 보면서 녹화된 거 업로드 하면서 동시에 보면서 그러면서 퇴근 준비를 하거든. 이게 온라인 수업 때 하는 내 드립들이 왜 이렇게 병신 같냐? 나 인간 강사가 아니잖아. 나는 오프라인 학원 강사지. 인간 강사들도 오프라인 수업을 찍잖아. 정승재 이런 쌤들 보면은 다 그냥 수업을 찍는 거거든.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강을 찍는 게 목적이 됐겠지만 그분들도 그래 막 똑같은 드립을 쳐도 있잖아. 이게 반응이 없는데 나 혼자 막 하는 거니까 갑자기 막 아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쌤 갑자기 뭐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야 내가 있잖아 그래서 막 얘기하면 되게 병신 같더라. 좀 양해 좀 바랄게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자 계속 갑니다. 아무튼 뭐 하다 말았니? 지운다고 해놓고 지울게요. 갑시다.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결국 미정계수, 항등식의 계수 자리를 비워둘 거야. 아까 이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오케이? 그 비어있는 계수 a, b를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미정계수법이라는 거고요.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기본은 뭐라고?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기본형의 풀이에요. 뭐냐면 항등식에 있는 계수들을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인데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인데 뭐 어떤 계수? 동류항의 계수를 뭐 하도록 하래? 똑같이 맞춘다라는 거야. 양변에 있는 동류항의 계수를 똑같이 맞추는 거. 이 바로 뭐야?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풀이라는 얘기야. 예시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가봅시다. 야, ax 더하기 b가 3x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래요. 자, 항등식이 되도록 계수 완성하세요. 답은 a는 3, b는 마이너스 1. 모르는 사람 손 없다, 그치? 오케이? 이게 바로 계수비교법. 그냥 모든 문제를 풀어서 주면 되는, 끝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갈게요. 두 번째 문제는 수치, 대입,
어떤 값을 대입해서 찾아가는 미정계수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스페셜한 녀석입니다. 뭐라고요? 스페셜한 녀석. 좀 어떤데? 좀 특정 문제들을 쉽게 푸는 풀이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야, 이거 뭐냐면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한 풀이입니다. 뭔데? 항등식이 아무거나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지. 야, 그러면 정의를 이용하는 이게 더 기본 풀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무거나 넣고 있으면 병신이거든. 특정 x를 넣었을 때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푸는 게 바로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누구? 수치대입법이라는 문제고요. 얘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이거야, 이거. 응? 노란색.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까? 너무 쉬운데? 이거 전개만 하면 또 답 나오잖아. 이렇게 하자.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어때? 좌변은 2차식, 1차식, 1차식이니까 2차식 되겠지. 우변은 2차식. 전개하면 됩니다. 자, 기본 문제 풀이인 계수비교법을 가보면 풀 수 있나? 풀면 되지. 뭐 하면 돼? 전개를 해준 다음에 동류항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변에 있는 녀석과 2창, 1창, 상수항 계수 비교해주면 됩니다. 계수 비교법은 기본 풀이 모든 문제에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불편해요. 어때? 전개라는 걸 해야 되거든. 굉장히 불편하지. 그치? 그게 하나의 단점입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갑시다. 야, 그러면 기본 풀이인 계수 비교법 말고 수치 대입법이 왜 스페셜한 녀석인지 한번 가보자.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칠게. BC를 찾는 문제라고 쳐보자. 알았죠? 먼저 썼다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얘들아, 뭐 해봐야 돼? A, B 찾고 싶어. 이거 자체가 무슨 식이래?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계수비교법을 쓸지 수치대입법을 쓸지를 골라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계수비교법은 아무 때서나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모든 문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뭐 해줘야 돼? 수치대입법이 좀 스페셜한 풀이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을 좀 쉽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주세요. x에 뭐 넣어주면 됩니다. 1 넣어주면 되겠죠. x에 뭐 넣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끝났어요. 얘들아, 1 넣는 순간 싹 사라지면서 얘만 남지. 8 남잖아. 8. 그치? 우변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해됐어? 자,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건 뭐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썼다고 칠게. 그냥 마이너스 할까? 자, 이런데 AB가 더 있어봐. 더 극명하게 쉬워집니다. x에 뭐 넣어봐? 1 넣어봐봐. 1. 뭐가 사라져? 싸그리 사라지면서 바로 B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수치대입법이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전개해서 푸는 계수비교법보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A, B를 직접 찾아가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쉽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우변 일단 마무리 정리합시다. 얼마야? 1이냐? 왜 또 하필 홀수가 나와? B는 2분의 1입니다. x에 마이너스를 넣어주세요. 얘 때문에 빵, 얘 때문에 빵. 여기 마이너스 2 넣었어. 마이너스 2a. 우변에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얼마야? 또 홀수야? 아우 씨. 9. a는 얼마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였다. 뭐 답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답 나왔겠다. 그치? 됐냐?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요 문제 여기는 없지. 여기는 없는데 좀 이따 유형 문제로 넘어가 보면 유형에서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항등식의 미정계수법 문제. 자, 뭐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해서 밑에 풀이를 볼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항등식을 풀기 위해서 또는 미정계수를 찾기 위해서 수치대입법을 쓰면 쉬울지 개수비교법을 쓰면 쉬울지를 먼저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다시 뭐라고?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은 뭐라고? 개수비교법을 쓰면 편할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걸 결정을 하라고 해. 오케이? 근데 순서 잠깐 바꿉시다. 걔네들은 개수비교법이 쉬운지 수치대입법이 쉬운지를 먼저 구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근데 내 설명을 잘 보면 뭐라고 해놨거든. 개수비교법은 기본 풀이로서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문제들이 불편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수치대입법은 스페셜한 녀석으로서 특정 문제들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파악할 때 개수비교법을 쓰면 편할지 수치대입법을 쓰면 편할지를 파악해 본다가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써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다시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쉽게 풀리는 문제는 형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뭘 넣고 싶은지 알려주고 있다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수치대입법이고요. 그거 말고는 개수비교법 쓰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가보자. 몇 번으로 가보냐면 바로 옆에 있네. 자, 26번 가보세요. 26쪽 가보면 없는 사람들은 빔 켜줄게. 26쪽 가봐. 몇 번 문제 보냐면 뭐 없나? 14번으로 갑시다. 풀어보세요. 아니, 파악해보세요. 뭐 써야 될 것 같냐? 위에 6위는 보지 말라 그랬어. 14번 봐봐. 뭐 써야 될 것 같냐? 생긴 게 딱 수치대입법 쓰세요. 내가 준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 너희들이 티가 나지? 너네 혹시 나한테 카톡 보냈니? 진동이 울렸는데? 자, 일단 계속 갑니다. 14번 어째?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뭐야? 수치대입법. 이건 누가 봐도 수치대입법 문제인 거 뻔하단 말이야. X에 뭐 넣어봐? X에 뭐 넣어봐? X에 뭐 넣어봐? 뻔하잖아. 그치?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거든? 얘 때문에 사라져. 얘만 남아. 좌변에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좌변 얼마예요? 얼마냐? 6이냐? 6이네. 우변 여기 마이너스를 넣었어요. 뭐 나와요? 3b? b는 얼마예요? 2. x에다 2 넣어봅시다. x에 2 넣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x-1을 가지고 있는 얘 때문에 둘이 사라지고 얘만 2 넣어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2 넣고 2 넣었을 때 3. 6c. 좌변은 얼마예요? 2 넣어보자. 우와, 암산해봐 빨리. 얼마냐? 마이너스 6이냐? 몰라, 맞겠지? c는 1. 자, 그럼 x에 뭐 넣어봅시다. 0 넣어봅시다. 얘들아, 0 넣었어. 좌변 얼마야? 빵빵 마이너스입니다. 맞죠? 우변은 뭐예요? 0 넣었어요. 얘 때문에 0 사라지고 얘 때문에 0 사라지고 얘만 남아요. 0 넣었습니다. 1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a는 얼마예요? 1입니다. a, b, c 찾았어요. 답 한번 비교해보자. 14번.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됐죠? 누가 봐도 수치대입법인 문제라는 게 티가 난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 야, 그러면 12번은 어떻게 풀면 돼? 이것도 수치대입법인 것까지는 알겠어. 바로바로 보여? 그러면 먼저 고민을 하는 거야. 뭐부터 넣을래? 뭐부터 넣을래? 그리고 하나 더.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공부 좀 한다 하는 고2, 고3이나 아니면은 선생들은 어떻게 풀지를 먼저 한번 잘 생각해봐. 저 문제를 선생님들이나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걸 먼저 고민합니다. 미지수가 A, B, C 3개네. X값 3개를 넣어볼까? 이거야. 너희들이 수학 3을 다 배우고 나면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하고 나면 연립 방정식 쪽을 하고 나면 미지수 값을 2개 또는 3개를 찾으러 갑니다. 맞죠? 그 3개를 찾기 위해서는 식이 3개가 필요하거든. 연립을 하더라도 3개의 식을 연립해야 미지수 값 3개를 모두 다 찾으러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거나 1 넣고 2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를 넣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선생들이고 공부 좀 하는 애들. 뭐 지금은 뭐 그것까지 모른다 쳐도 연립 안 했으니까 아직. 자, 갑니다.
일단 x에 뭐 넣어봐야 돼? 당연히 2부터 넣는 게 편하겠다, 그치? 좌변 뭐예요? 슝 사라지고요. c 4 C값을 찾았어요. 그러나서 누구 해주세요? x에 뭐 넣어보세요? 뭐 넣고 싶어? 1 넣고 싶다, 그치? x에 1 넣어주세요. 그럼 뭐야? 얘만 사라지네? 얘는 얼마야? 마비 플러스 c는 4 얼마야? 1 b는 얼마예요? 3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a 찾으러 갈 건데, 야, a는 그럼 뭐 넣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바보지. 수치대입법은 사실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서 아무거나 넣어도 돼, 사실. 그냥 아무 고민 없이 1, 2 넣을 고민 없이 3, 4, 5를 넣어도 답은 나와요. 사실은 수치대입법도 모든 문제에 쓸 수 있어. 근데 특정 문제를 쉽게 푸는 거다 보니까 쉽게 푸는 게 아니면 그냥 전개를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 뿐이고, 풀이 방법을. 알았죠? 그냥 x에 뭐 넣어주면 돼? 막 3 넣거나 4 넣거나 해도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수치대입법만을 사용하는 풀이는 3을 넣는 거겠죠. 3 넣어봅시다. 뭐 나와요? 2a. 3 넣어봅시다. 뭐 나와요? b. 3 넣었어요. 뭐 나와요? c. 는 얼마예요? 9. 근데 b, c의 합이 7인 거 알잖아. 그럼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1입니다. 이렇게 끝내는 게 수치대입법이에요. 알았죠? 자, 근데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은 고등수학, 내가 지난번에 어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고등수학은 눈썰미. 그쵸? 막 이제 실제로 너희들 실제로 보고 할 때는 막 눈썰매 말고 눈썰미 막 이런 거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면 내가 너무 병신 같아 보여서 안 할 거예요. 그런 이상한 농담 따먹긴 안 할 거야. 자, 얘들아,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은 무엇 하나로 딱 정해서 무조건 그 방법만 주구장창 쓰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고등수학은 알아서 너희들이 섞어 써줄 수 있어야지. 나는 수치대입법을 처음에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창을 만드는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좌변에서. 맞죠? a는 1입니다를 찾고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창의 개수가 1이잖아. 여기서도 1 넣어야 된다고. 근데 ax 제곱이잖아. a는 1일 수밖에 없다고.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적절하게 섞어서 써주세요. 알았죠? 그런 문제가 몇 번 하나 더? 11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자,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너희들이 먼저 풀어주세요. 풀어봐. 가자. 비기. 자, 갑니다. 자, 왜 이거 한 번 더 보냐면, 뭐 방금 문제랑 너희들한테 풀라고 했던 42번, 43번 문제랑의 차이점을 같이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녹화를 하나 안 했어요. 40번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하려고. 가끔씩 너희들 중에, 푼 애들 중에 숙제하다가 뭐였지 싶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녹화 영상을 한 번씩 보게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잘 보는 애들은 되게 자주 봐. 그래가지고 녹화 영상을 웬만하면 좀 채워놔야 되는데 앞에 걸 실수를 안 찍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자, 뭐 하라 그랬지? 내가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은 유형 1번이 뭐 수치대입법이라서, 개수비교법이라서 개수비교법을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게 아니고, 수치대입법을 쓰라고 하니까 쓰는 게 아니고, 뭘 쓸지 너희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고,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거는 11번, 12번 쪽, 저기 10번 때 쪽 문제 풀면서 얘기했었다,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개수비교법을 쓸지 수치대입법을 쓸지 그거는 너희들이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에 마이너스 3을 넣어서 뭐 좌변 얼마 만들고 우변을 0 만들어서 먼저 a를 찾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잖아. 암산 좀 빠르면 애들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 x에 뭐 넣어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좌변을 얼마 만들었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63, 그리고 앞에 뭐 있어? 9a. 그리고 우변은 얼마야? 0이야. a는 얼마야? 7이야. 이게 편한 사람들도 있다고. 알았지? 계산 빠른 사람들은 이게 더 편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치대입법 쓰면 돼. 알았지? 그래서 시킨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 지금은 유형 1번 개수비교법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알았죠? 그래서 뭐합니다? 전개합니다. 전개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특정 항을 찾고 싶으면 그 녀석 먼저 찾아가세요. 예를 들어서 몇 창? 3창 지금 볼 필요 있냐? 아니? 왜 전개를 해? 2차 하나 찾으러 가자. 2차. 어떻게 해? 2차 항. 뭐예요? 여기서 개수 3, 여기서 b. 3 더하기 b가 a래. 에? 이런. b도 모르고 a도 몰라. 그럼 이거부터 하지 마. 나 잘못 봤네. 자, 그럼 뭐야? 누구부터 봐? 상수항은 이미 마이너스 36이잖아. 볼 필요 없어요. 누구부터 봐? 1창이 아무도 없잖아.
아, 1창의 개수가 0x였네. 1창을 만들러 가자. 마이너스 12, 3b. 둘이 더하면 0. b는 얼마예요? 4. 그거부터 찾고 아까 했던 거. 2창 찾으러 갑시다. 됐죠? 2창 찾으러 갑시다. 뭐예요? 3 더하기 b. b가 얼마야? 4래매. 7이다, 그치? 그게 바로 뭐야? 좌변에서의 a입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a는 얼마예요? 7이에요. b는 얼마였어요? 4였어요. 둘이 더해줘서 얼마예요? 11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너희들한테 풀라고 했던 42번, 43번을 가자. 자,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을 뭘 쓸지 너희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질문. 이 녀석은 항등식이지. 어떤 녀석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아, 이거 원래 한 명씩 자꾸 물어봐야 되는데, 막, 문지혜씨, 이거 어떤 문제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네. 자, 항등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항등식에 대한 표현을 보라고 했었지. 거기에 문자를 알려줍니다. 알았죠? XY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냥 항등식은 없어. X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AB에 대한 항등식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항등식은 항등식이야. 어떤 문제에 대한? XY에 대한.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은 항등식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지금은 특정 X, Y 아무거나 넣어도 되긴 되지만 반드시 먼저 좀 작업해 주세요. 뭐? XY라는 문자들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해 주세요.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잖아. X가 흩어져 있잖아. 그거 반드시 정리해 줍니다. 알았죠? 아, 하나 더 있다. 이게 단가? 상수항이 없어? 없네. 이게 다네. 가자. 이래놓고 나서 얘를 항등식처럼 쓰고 나서 좌변의 xy에 대한 1차항과 1차항만 있는데 우변에는 아무런 항도 없습니다. 뭐야? 모든 개수가 빵빵이라는 얘기입니다. 얘 빵, 얘도 빵, 빵. 둘이 뭐 해주면 돼? 연립. 중딩 때 배웠던 그 연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빼먹을 뻔했다. 됐지? 그래서 몇 배? 위에 거 2배. 빼. 얼마예요? b는 얼마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a는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얼마? 마이너스 2. 답은 4번. 이겁니다. 자, 너희들이 xy에 대해서 정리 안 했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막 고민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알았니? 자, 그러면 43번 별표 쳐져 있죠? 43번으로 가도 되겠죠? 밑에 거 지금 아직 못 썼다 하는 사람들은 조금 남아있으니까 마무리 지어주고 위에 거 빨간 것만 지울게. 마무리 지어주고 또는 지금 스샷 찍어두세요. 5초 딱 기다릴게요. 5, 4, 3, 2, 1, 땡. 갑니다. 43번 갑니다. 자, 43번 어때? 잘 나와있네. 뭐야?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럼 뭐 해야 돼? K라는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흔한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으니까 모든 항의 개수들을 전부 다 빵 하고 싶은데 빵이 안 되거든. 이 뭐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잘 보세요.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K에 대해서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리고 그 개수를 0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지? K의 1차항 얼마예요? X 보호 조심. K가 없는 항 얼마예요? 보호 조심. 아, 뭐라 쓴 거야? 7이야, 7. 이겁니다. 그래서 개수들이 모두 다 빵빵 되고 싶으면 자, 졸린 사람 없죠? 내가 목소리가 좀 커요. 그래서 너희들이 볼륨 조절을 안 해놓고 그냥 들으면 되게 시끄러울 거야. 원래 여기 앞에 앉아있는 애들은 그래서 막 쌤 너무 시끄러워요 막 이런 애들 많은데 볼륨 조절하세요. 깨우려고 그런 거예요. 깨우려고.
나도 이렇게 목소리 내기 싫지. 집에 가면 목 아프거든. 갑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얼마예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아, x는 얼마예요? 8입니다. x에 8 넣었어요. y는 얼마겠네요? 9겠네요. 둘이 더해주세요. 답은 얼마? 17.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답은 몇 번? 3번. 자, 43번에다, 혁권이다. 43번에다 별표나 쳐놓으세요. 알았죠? 다음 장 갑니다. 몇 번? 49번. 가자. 넘어가도 되겠죠? 자, 49번. 야, 49번.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세상수 abc에 대하여 뭐 해주세요? 블라블라블라 넣어주세요. 자, 이 문제 하나 별표 쳐놓자.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 수치대입법에 있지. 이게 왜 수치대입법에 있어?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 이게 왜 수치대입법에 있지? 이건 이상한 것 같아. 이건 수치대입법 아니야. 이거 옆에다가 써주세요. 연조립제법이라고 써주세요. 알았죠? 연조립제법. 수치대입법을 쓴다고 이거를? 왜 수치대입법이 들어가 있지? 아, 이렇게 풀라고? 야, 이거는 수치대입법 아니야. 이거는 계수비교법이 더 편하지 않냐? 몰라? 자, 아무튼 갑시다. 이 문제가 풀이가 원하는 건데 이건 것 같아. x에 1 넣어봐. 여기 싹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c 남지, c. 좌변에 1 넣어봐. 얼마야? 3이네? c 값 찾았어요. x에 아무거나 넣어보는 거야. 누구 넣어볼래? 2 같은 거 넣어봐. 그러면 7 우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3이거든. a, b에 대한 식 하나 찾았지? x에 아무거나 하나 더 넣는 거야. 오케이? 좌변 1이지. 우변 뭐야? c 3. a, b에 대한 식 하나 찾았지? 둘이 연립하세요. 이렇게 풀고자 하는 거네. 이게 이 문제가 원하는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수치대입법이구나. 쉽네. 이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너네가 뭘 써줄 수도 있어야 되냐면 연조립제법 문제라고 해서 여기 유형 있나 잠깐만 찾아보고 올게요. 없네.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제 또 있나? 이건 아니고 없다. 자, 가자. 이 녀석은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돼. 연조립제법이라 해서 연속해서 조립제법을 2번, 3번씩 씁니다. 우변의 생김새를 잘 봐두세요. 아예. 알았죠? 우변 생김새 자체를 아예 기억을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1, 마이너스 2, 3, 1. 요 왼쪽에 있는 식에 개수들만 따로 따와. 조립제법 하듯이. 그러나서 조립제법 할 건데 뭐로 하냐면 여기 만들어져 있는 누구? 1로 1로 조립제법 합니다. 1, 1. 맞냐? 맞지?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돼? 1.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자, 답을 써주세요. 뭐였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14입니다. 알았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왜 이렇게 풀는지를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자, 왜냐하면 왜 연조립제법? 설명을 잠깐 해주면 좌변은 그냥 냅두고 우변 갑니다. 우변. X마이너스를 한번 묶어봐. 얘들아, 앞으로 기억하세요. 내가 쓰는 단어들 묶는다라는 말은 나눈다랑 똑같은 거거든. 묶어봐. X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놈들은 하나씩 하나씩 뺏겨봐. 이렇게 남겠지. 야, 이게 뭐야? X-1로 나눈 목과 나머지잖아. 그치? 첫 번째 나머지란 얘기야. 3이 왜 들어가? C지, 이거.
b는 또 왜 b라고 쓴 거야? 뭐 개판이야 이거. 아무튼 이겁니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x-로 나눈 나머지 얘 써놓은 거야. 얘 c야 이게 c. 알았니? 그럼 한 번 더 합니다. 누구를? 야, 몫의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뭔데? 얘야, 얘. 이게 몫이잖아. 걔를 또 나눠. 또 묶어. x-를 가진 놈들로 묶어봐. 이거 되거든. 이게 뭐야? 두 번째 몫을 x-로 나눈 나머지. 이게 b야. 알았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 몫을 또 x-를 묶은 거야. 이것만 그냥 이렇게 있겠죠.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예요.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연조립제법 문제의 생김새 자체를 눈에 쑤셔 박아 놓으세요. 알았죠? 자, 49번 옆에다가 연조립제법 또는 수치대입법 문제라고 해놓고, 자, 실제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는 이게 끝입니다. 여기서 A, B, C 찾으면 끝나. 정확하게 여기에 A, B, C, D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A, B, C, D 읽어주면 되고, 얘는 지금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A, B, C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개수가 개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목, 나. 알았니? 자, 이 풀이도 잘 써두세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풀이에 넣을 건 아니야. 그래서 연조립제법도 문제 풀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았나요? 문제 생김새 잘 눈에 넣어두세요. 요렇게 풀리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셨음? 그러면 수치대입법 문제들은 안 풀 거예요. 왜? 앞에 10번대에서 너무 많이 풀어와가지고 넘어갈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유형 3번부터는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자, 오늘 어째 버퍼링 좀 없냐? 들을만 하냐? 자, 유형 3번부터는 쉬고 나서 풀게요. 자, 몇 분? 지금 현재 35분입니다. 맞나? 36분, 35분 뭐 비슷하네. 35분이라 치고 50분에 시작합시다. 5시 50분에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50분에 딱 시작할 거고 출첵 따로 안 부를 거니까 49분 정도엔 자리에 앉아 있어 주세요.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자, 유형 3번 이름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항등식에서 개수의 합을 구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이름을 보고 문제랑 매치를 시켜놔야 돼. 자, 문제를 잘 봅시다. 52번 문제를 잘 보면 쫙 보세요. 오케이? 이 문제를 훨씬 더 기본 문제로 내가 해볼게. 오케이? 자, 이 문제를 살짝만 바꿀게요. 비슷해.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전체 5승이라는 녀석이 있어. 2차식을 5승을 취했어. 몇 차식이 돼요? 10차식이 되겠지. 그래서 그 녀석을 전개를 할게요. 전개를 했다 치면 x의 10차항, x의 9차항, x의 8차항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x의 1차항, 마지막 상수항까지 가는데 그 개수의 자리에 a의 10, a의 9, a의 8, a의 1, a의 0라고 만들어놨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그때 a10 더하기 a9 더하기 a8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a1 더하기 a0까지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그럼 잘 봐. x에 뭐 넣어야 돼? 1 넣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녀석들을 보면은 전개식의 각각의 개수들이지. 그치? 전개식의 개수들을 뭐 하라고 하고 있어? 합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럼 x에 뭐 넣어줍니다? 1 넣어주면 답이에요. 얘들아, 그냥 a0 이거 a1 만들고 싶어. x에 1 넣어주면 되지. a8 만들고 싶어. x에 1 넣어주면 되지. a9 만들고 싶어. x에 1 넣어주면 되지. a10 만들고 싶어. x에 1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에 1 넣는 게 바로 개수의 합을 구하기예요. 그래서 1 넣었어. 1 넣으면 얼마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 3의 5승. 3의 5승은 얼마? 243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243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나.
이해됐어? 자,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보통 가르치거든. 나도 이렇게 했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나면 애들 뭐 하는 줄 알아? 엑셀 1 넣어야지. 자, 머릿속에서 공식화를 할 때 이런 녀석을 내가 지금 분명히 강조했다, 그렇지? 전개식으로 물어보고 개수의 총합이면 엑셀 1 넣는 게 맞아요. 이게 전개식 아니잖아. 이상하게 x 플러스로 막 묶여있잖아. 이거 전개한 게 아니잖아. 그치? 전개식의 개수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x에 1 넣기가 아닙니다. 알았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을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뭐 하라 그래서 이거 a 10 만들고 싶어. 뒤에 곱해져 있는 얘를 뭐로 만들었어? 1 만들기 위해서 x에 1 넣었었잖아. 얘 1 만들고 싶어. x에 뭐 넣어야 돼? 0 넣어야지. 0. 맞죠? 얘도 x에 0, 얘도 x에 0 넣어주면 전부 다 a0, a1, a2, a9, a10까지 갑니다. x에 1을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미쳤나봐. x에 0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변은 얼마? 우변은 얼마? 내가 구하고 싶은 그 녀석. 답 나왔습니다. 답은 얼마? 1. 알았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그러면 53번으로 가보자. 얘들아 53번으로 갑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죠? 왜 0 넣는지. 자,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합니다. 그래서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맞지? 그래서 x에 아까 그 0 넣고 1 넣고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는 거야. 항등식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항등식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한 걸 구하래. 다시 한번 문제 잘 보자. 뭐 하래? 야, 개수들을 뭐 하래? 더하래. 어머? 근데 조금 이상해. 방금 문제랑의 차이가 뭐예요? 방금은 A0, A1, A2부터 A10까지 싹 다 더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A1, A3, A5, A7, A9 A에 대한 몇 번째 것들만 홀수 번째 것들만 구하래. 얘들아 잘 봐.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만약에 A에 얘들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홀수 번째 녀석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줬지. 그 녀석을 물어봤다고 쳐봐. x에 뭐 넣으면 돼? 전개식의 합이 아니지. x에 대신에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를 넣으면 된다. 잘 봐. 홀수 번째 항들에는 x에 홀수승이 들어가 있습니다. 홀수 번째 항에는 x의 홀수 번째 항이에요. 맞죠? 그래서 홀수 번째 항에다가 x에 마이너스를 넣는 순간 걔는 마이너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 x에 마이너스 1 넣었어. 얼마야? 1의 5승. 1이네. 됐니? 자, 그럼 마지막 질문.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세 번째 문제. 몇 번? 어떤 거? 내가 지금 뭐만 쓰고 있어? 짝수 번째만 쓰고 있습니다. 오. 짝수 번째만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번, 2번에서 구한 홀수 번째 녀석들이 부호가 음수가 되어 있는 녀석들을 뭐 해주시면 되겠죠? 더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A1 더하면 사라집니다. A7 더하면 사라지고요. A9 더하면 사라집니다. 홀수 번째 녀석들이 다 사라지니까 짝수 번째만 남을 거야. 대신에 몇 배? 2배로 남을 겁니다. 더했어요. 244. 얘는 얼마예요? 12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야. 2로 나눠서. 가자. 뭐 해야 돼? x에 뭐 넣어야 돼? 일단 2를 넣어서 1을 만들어서 뭘 구합니다? 2의 10승 빼기 12 얼마가 되는 걸 찾자? A10 더하기 A9 더하기 A8 더하기 A7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1 더하기 A0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x에 뭘 넣어줄게요? 0을 넣어주세요. 자, 집중합시다. A에 0을 넣어봤어. 뭐 나와? 0 빼기 마이너스 10, 0 빼기 10, 마이너스 10 나옵니다. 우변은 뭐예요? 전부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됐잖아. X에 0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10승, 짝수승은 1입니다. A에 10. X에 0을 넣었어. 0 빼기 1, 마이너스 1의 9승, 홀수승이네. 마이너스 A9 나와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 것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었다. 아까랑 똑같다,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줘야 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홀수 번째 녀석만 구하고 싶은데 그냥 더해버리면 뭐만 남으니까? 짝수 번째만 남으니까 이번에는 뭐 해줘요? 반대로 빼줍니다. 맞죠? 뺐어요. 좌변 얼마예요? 2의 10승.
우변은 뭐예요? 짝수 번째 항들이 싹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홀수 번째 항들만 몇 배? 2배로 남습니다. 두 배.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은 뭐야? 2의 9승이 답이겠네. 얼마예요? 512입니다. 자, 외우자. 2의 10승까지는 외워두세요. 2의 10승 얼마? 1024. 알았죠? 외워두세요. 자, 유형 3번 문제 별표. 이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어디서도 나와요? 확통에서도 나오고 수학하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알았죠? 유형 3번 별표.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갑니다? 유형 4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유형 4번으로 가보자. 유형 4번, 이거는 뭐 어차피 뭐 학교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아니니까 유형 이름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가자. 다항식의 나눗셈 하면은 너네가 잊지 말아야 되는 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른 거. 경원이 아까 강의 다 봤죠? 그저께 거. 나머지 사람들도 성우 이런 애들 지금 뭐 안 봤다고 했는데 봐야 되거든요.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거 어제 했어요. 그저께. 경원이는 오늘 아침에 본 거, 오전에 본 거, 1시인가 본 거. 나눗셈의 관계식이라는 게 뭐냐면 A라는 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요. 나머지는 R이 됩니다. 를 검산식을 써주는 거. A라는 식을 나눕니다. 누구로? B로. 그러면 몫은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R. 이렇게 식을 써준 얘가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나눗셈의 관계식이라 부르는 그 녀석이야. 오케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나눗셈의 관계식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죠? 근데 어제 했던 거 또 한번 봐봐. 뭐? 그저께 123을 5로 나누는 거. 5, 20 또 본다 그치? 오늘만 두 번째입니다. 계속 볼 거예요. 5, 4, 20 나누기 3. 뭐야? 검산식 써봐. 123은 5 곱하기 24에 더하기 3. 이거 해주고 나면 뭐야? 이게 결국 123 똑같지? 같다. 똑같다. 뭐야? 이것도 뭐야? 똑같다. 뭐야? 바로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입니다. 알았죠?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입니다. 아무거나 넣고 싶으면 넣어도 돼. 양면을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가 다 똑같습니다. 개수 비교도 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x에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 자, 55번 갑시다.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맞네, 나머지 정리. 자, 갑시다. 55번 갑니다. 뭐를 뭐로 나눈데? 3x 3승 어쩌고 저쩌고를 x-베타로 b로 나눈대. 야, 1차식으로 나눴네. 조립제법. 야, 조립제법 쓰고 싶은데 개수에도 미지수가 막 붙어 있는데 여기도 b 쓰고 싶어. 좋아? 아, 싫어. 더군다나 몫이 나머지가 뭐 두 군데 다 미지수 있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야. 이건 남은 이건 조립제법 같은 거 쓰면 안 되지. 그렇다고 그냥 나눗셈 그건 더 어렵지. 오케이? 그럴 때 행하는 작업. 어제 강의 잘 들은 사람들은 이거 했을 겁니다. 뭐? 나눗셈은 주어지는 식, 나누어지는 식 주어져 있고 나누는 식 주어져 있고 몫을 딱 구하라고 할 때 그럴 때 쓰기 좋은 거지. 그 1차식을 나눌 때 다 주어져 있는데 1차식을 나눌 때 그때 몫을 구하고 싶어. 나누어지는 식이나 나누는 식은 다 알고 있어. 미수가 없어. 그럴 때 쓰기 좋은 거지. 지금은 나누어지는 식도 미지수고 나누는 식도 미지수입니다. 나머지 정리나 조립제법이나 나눗셈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행하는 게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는 거야. 알았어? 누구로? 나눕니다. 몫이 뭐예요? 나머지가 뭐예요? 그래놓고 양변을 비교합니다. 뭘 비교? 개수끼리 비교하는 거야. 전개하면 돼, 우변. 일일이 하나하나 전개해도 돼. 이건 얼마 안 어렵잖아. 뭐야? 3x의 샴승. 뭐야? 마이너스 3bx의 제곱. 뭐야? 플러스 3x. 뭐야? 마이너스 3b. 플러스 13. 가자. 개수들끼리 싹 다 비교해 봅시다. 2차항의 개수입니다. b는 얼마예요? 2야.
1차항의 개수 이미 맞춰져 있어요. 3수항의 개수 맞춰줘야 되는데 B가 2야. 그럼 뭐야? 얘는 7이야. A는 얼마야? 7이야. 끝. 지금 아이폰 시리가 켜진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7이야 할 때마다 시리가 막 켜졌었는데 전에 오프라인 수업 때. 자, 55번.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A 빼기 2B를 구하는 거니? 3이 답이겠네. 답은 3번. 알았죠? 3번, 3. 3번,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뭐 했어? 우변 전개해서 개수 비교 썼지. 뭐 한 거야? 나눗셈의 관계식이네. 항등식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수 비교 써야지 한 거야. 물론 개수 비교법을 쓸지 수치 대비법을 쓸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보고 식의 생김새를 보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 항등식 할 때 했었고요. 그거 말고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유형 4번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하러 가는 거야. 나머지 정리해서 심화 하나 빼고는 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머지 정리하러 갑니다. 자, 그리고 너네들이 커리큘럼을 어머니께서 학원에다 문의를 주셔가지고 들으신 어머니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너희들도 받았을 수도 있어. 자, 그거를 가지고 가면 나머지 정리가 인수분해가까지 하고 나면, 복소순가까지 하고 나면 내가 테스트를 1회 본다라고 돼 있었어. 그게 대략 2월 10며칠인데 10일 정도인가 15일 정도인가인데 10일에서 15일 사이쯤 내가 시험 본다라고 해놨었는데, 그건 오프라인일 때의 커리큘럼이었거든. 실러버스. 그래가지고 테스트는 안 볼 거예요. 테스트 없이 일단 진도 쭉 나갈 겁니다. 알았죠? 그 커리큘럼보다는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수업으로 딱 들어가는 대략 2월 말 정도, 1월 말 정도가 예상된다, 그치? 한 2주 정도에서 3주 정도 뒤. 그때 테스트를 좀 몇 개를 볼 거예요. 한 번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왔으니까 우리 수업 중에 테스트 보면서 내가 풀이해주고, 보면서 풀이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 마지막 몰아서 2월 달에 역시 시험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거랑 무시하고 쭉 진도 나갈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내 예정대로는. 넘어가도 되겠죠? 나머지 정리하러 갑니다. 자, 이번 단원의 이름이 항등식 그리고 나머지 정리였는데, 자, 가보자. 나머지 정리가 어떤 흐름인지 무엇인지를 얘기해놓고 왜 그게 성립하는지도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자, 근데 홍성호 씨 이제 옷 다 갈아입었죠? 너 자꾸 이거 채팅 참여 안 하는데 내가 아까 물어보지 않았나? 숙제 몇 위까지 했는지 써달라고. 지금 준혁이는 하나도 못했다고 했고 성우도 얘기해줘야 되지 않을까? 숙제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알지. 그치? 이거 수업 참여를 하세요. 자꾸 지금 채팅 안 하고 뭐 단톡방에 보내달라 하는데 안 보내고 조교쌤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안 돼. 알았지? 안 했더라도 못했더라도 얼마만큼 못했고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여기 앞에 거 숙제 안 했던 거 했어? 뭐 이런 게 물어보고 확인이 가능하잖아.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 채팅 혹은 단톡방에 써주시면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써도 되고 아니면은 단톡방에 써도 되고. 단톡방이 좋긴 좋지. 숙제에 대한 얘기는 원래 숙제 내가 보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어디든 하세요. 어디든. 알았죠? 수업 끝나기 전까지만 보내놓으세요. 수업 중에 나랑은 거의 채팅창에서 나랑 대화하고 뭐 기록을 남겨놓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채팅창에서 얘기하고 곱셈 공식 빼고 다 했어? 오케이.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튼 갑니다. 나머지 정리하러 갈 건데, 자, 나머지 정리는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줄게. 나머지 정리는 일단 다항식이 있습니다. 글씨 잘 보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다 집중하고 있으니까 얘기하자면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있는 그 톱니바퀴 모양 있지? 그거 누르면은 화질 설정이 되거든. 내 카메라는 지금 1080까지 지원을 하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1080까지 해놨어. 오케이? 자, 지금 너네들 집이 아니라 외부라서 만약에 와이파이 공용 와이파이 같은 거 쓰고 있는 사람들은 1080으로 하면 좀 끊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인터넷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러면은 720이나 이런 걸로 하고 480인가까지 내려가면 이거 글씨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1080 또는 720으로 하고 집에서는 꼭 1080으로 들으세요. 처음에 유튜브가 인터넷 환경에 맞게 설정을 해주다 보니까 처음에 자동으로 돼 있어. 그래서 잠깐 인터넷 안 좋거나 하면 이게 1080이 아니라 막 360, 120까지 떨어져 있을 때 있거든. 그래서 요거 1080으로 바꿔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내 유튜브 채널은 지금 내가 유튜브 요 방송하고 있는 거 있지, 라이브 스트리밍. 이 채널, 내 채널 지금 이거 그 뭐야, 구독이나 이런 거 해놓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알았죠? 알람 설정은 필요 없고, 구독이나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을 눌러놓는 이유는 돈 벌라고? 는 아니고요. 너희들 이제 수업 영상만 올라가잖아. 오늘 수업한 거 바로 올릴 거거든. 오늘 일 끝날 때 내가 10시 11시쯤 수업 끝나니까 그때 싹 다 올릴 거야. 오늘 한 수업. 그거 이제 뜬 거 참고하라고. 아까 준하기가 녹화본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했는데, 나는 모든 수업을 유튜브에 올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수업 때. 그리고 쉬는 시간에 끊고 나 혼자 수업했잖아. 녹화본으로 녹화하는 걸로. 너희들은 다 나갔고 녹화본을 늦게 보냈잖아. 그 얘기 했었는데, 그치 준하가. 우리 다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애들 거의 다 본 거 봤는데, 내가 올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됐을 때 조회수가 10 정도가 돼 있었거든. 거의 다 본 줄 알았어. 그래서 뭐 봤냐 안 봤냐 물어보지도 않았어. 다 본 줄 알고. 근데 안 본 사람이 생겼네. 나는 모든 수업을 다 녹화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나랑 수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수학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참여해서 이제 채팅 참여하면서 막 듣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더 노력을 해서 나 수1까지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선행으로 수학 상하 이미 한 2번씩 했던 사람들은 한 번 더 수학 상하 필요는 해서 하긴 하겠지만, 좀 더 여유 있게 수학 1도 한번 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은 지금 한번 영상 찾아서 보세요. 옛날 재생 목록들도 안 닫아요. 난 싹 다 열어놔. 그래서 실제로 저기 판국고 막 전교 1등, 이번 졸업하는 애들 전교 1등 중에 서본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여기 정씨가 있나? 없지. 서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학원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뭘 목격을 했냐면, 이 얘기 했나?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이 그때 판국고가 14명 정도 됐거든. 그 학년에 14명, 15명 정도 됐는데, 걔네들이 독서실 많이 뿌려져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한 독서실이 겹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거기서 서본이라는 애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걔가 학원을 안 다닌다고 했었는데, 독서실에서 유튜브를 보는데 내 거를 강의를 보고 있대. 막 그런 애들도 있거든. 뭐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난 영상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보면서 다른 과목들 미리 좀 보고 싶은 사람들 한 번 쓱 봐봐.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나랑 하다가 이제 겨울방학 때 수1을 할 거 아니야. 내년 겨울방학 때 2학년 1학기 걸 할 거 아니야. 그 전에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 한 달 정도 미리 작년 영상 쓱 한번 봐보는 것도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알았죠?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 되게 많고, 고3이 되고 나서 옛날 수원 수투 영상을 많이 찾아본 애들도 되게 많아. 어떤 영상을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고3이 됐어. 너네가 수학 상 때 배웠던 뭐 근의 분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막 그런 것들은 내가 웬만하면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스스로 찾아보는 게 고등 수학이거든. 스스로 막 공부하려는 애들이 되게 많지. 내가 수업 중에 키워드를 던져주니까, 야 이거 수학 상에 있었던 근의 분리다. 이거 잘 모르는 사람 공부해. 그럴 때 너희들 유튜브 찾아보라고. 그런 용도로 내가 많이 찍어 올리니까 필요한 영상들 많이 찾아보세요. 알았죠? 거기 보면은 되게 재미없는 썰강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알았죠? 반드시 구독 좀 해놓고 갑시다. 뭐 구독자 수를 많이 늘리고 싶어 하는 성격은 아니야. 왜냐면 내 학원을 안 오고 막 강의 듣는 애들이 있거든, 한 번씩. 자, 아무튼 계속 갑니다. 나머지 정리 갑니다. 뭐 하다 얘기 나왔지? 자, 나머지 정리 갑니다. 다항식 fx라는 것이 있어요. 다항식 fx를 나눌 거야. 무엇으로 나누냐면, 자, 그냥 아무런 다항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1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 결과는 뭐가 된다? 지혜 알고 있나? f 알파가 됩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나누는 식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알파를 넣으면은 그게 나머지래. 왜 그렇게 나온지는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프루프 증명할 건데, 자, 그 바탕에는 요게 있습니다. 갈게요. f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x-알파라는 1차식으로 나눈대. 몫이 뭐예요? 몰라? 그래서 qx라고 할 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오늘 했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됩니다. 1차도 아닌 상수. 그래서 rx가 아니라 r이라고 보통 쓸 거예요. 1차로 나누면. 근데 그 나머지는 이거거든. 얘들아, 다시 한번 잘 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초록색 식은 무슨 식이에요? 나눗셈의 관계식을 쓴 거죠, 내가. 어머,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는데 그 식은 항등식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거든. 어머, 항등식이다 보니까
개수 비교법도 있어. 근데 개수 비교법이 아니라 누구도 있겠네? 수치 대입법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수치 대입법을 쓰고 싶어. 왜? 자, 내가 궁금한 거 잘 봐. fx는 주어져 있는 거고 x-알파는 주어져 있는 거야. qx는 모르는 거고 r도 모르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qx가 아니라 r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거든. qx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럼 뭐야? 나 qx 구하기 싫어. 난 내가 구하고 싶은 r만 구하고 싶어. 그래서 얘를 qx 구하지 않고 사라지게 하는 수치를 대입해보자 라는 그런 x를 넣어서 알파를 넣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f알파. 우변은 뭐가 되고? r. 어머나, 뭐가 나왔어요?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봐. 어떤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을 때는 그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나누어진 식에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몇 번? 바로 58번 가보자. 58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px라는 다항식을 누구로 나눈대? x 플러스 1라는 1차식으로 나눈대. 그때 이 뭐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 얘들아? 몫에 대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맞죠? 누구만 구하고 싶대? 나머지만 3이 되도록 만들고 싶대. 어머,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몇 차식으로 나누니까? 1차식으로 나누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누구를? 마이너스를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넣기만 하면은 그게 바로 답이 3이 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뭐라고? 다항식 px를 x 플러스 2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싶으면 뭐가 된다? 그 1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나누어진 식에 넣기만 하면 끝납니다. p-2예요. 얼마예요? 뭐야 이게? 16-44, 16 2a 더하기 1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머지 3 갑시다. 사라져. 이거 뭐야 이게? 넘어가면 2a? 3 넘으면 마이너스 2? 오케이. a는 얼마예요? 1이네요. 어때요? 쉽죠? 이겁니다. 갑시다. 잘못 풀었는데?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스트레스. 이거 왜 16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계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잘 봐야 돼. 자,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이거 왜 마이너스 16 됐냐? 8인데 8 16 이거다 그치? 7 넘어가서 10.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마이너스 5. 됐나요? 이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몇 번 한번 풀어볼래? 62번 풀어보세요. 62번입니다. 갑시다. 다항식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할 때 그때 다항식 어쩌고저쩌고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 요 녀석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거 정리 좀 하고 가자. 뭐 할 거냐면 어제 하다가 자꾸 어제래. 그저께 하다 만 거 하나 필기하자라고 했었는데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면 있잖아. 나눗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나눗셈을 하는 녀석도 있고요.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도 있냐면 뭐야 이게? 조립제법이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녀석이 있냐면 나머지 정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직접 나눗셈은 이거 말하는 거야. 아까 했던 이거. 오케이. 제일 귀찮은 거긴 한데 모든 문제에서 쓸 수 있긴 하겠지. 뭘 구하는 거냐면 목도 나오고 나머지도 나와요. 그리고 조립제법은 직접 나눗셈이랑 유사해.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조립제법은 x-알파로 나눈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2차식으로 나누거나 할 때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야. 조립제법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나머지 정리는 있잖아. 그래서 하면서 나왔는데 내가 알파를 넣음으로써 목 곱하기 x-알파를 사라지게 하죠. 몫은 나와요, 안 나와요? 사라집니다. 안 나와요. 즉 나머지를 물어볼 때 또는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는. 아셨죠? 갑니다. 대신에 하나 더, 또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역시 조립제법이랑 유사해요. 근데 조립제법보다 훨씬 간단해. 왜? 알파 넣기만 하면 답 나오거든. 대신에 뭘 안 구해줘? 뭐가 안 구해줘? 몫에 대한 얘기가 안 구해줍니다. 그래서 62번 같은 문제를 딱 볼 때 너희들은 어떻게 판단한다? 다 항식 fx가 있고 1차식으로 나누었고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네? 나머지 정리.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나누는 식, 나누어지는 식, 나누는 식, 나머지만 물어보네? 나머지 정리. 야, 뭘 쓸지는 너희들이 정해놓고 그러고 문제 푸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처음에 주어져 있는 걸 먼저 쓰든 마지막에 구하는 거를 먼저 보든 어찌됐건 상관없는데, 잘 봐.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누구를 넣어요? 나누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 얼마? 3. 자, 다시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나누는 식이 0 되는 x값 3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게 나머지예요. 얘들아, 나누어지는 식이 반드시 fx, gx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누어지는 식은 굉장히 지저분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상관없어.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나누는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3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넣어봐. 얼마 나와? 10 나올 거다. 그리고 f3 나와요. 그게 나머지라고. 알았지? 나누어지는 식이 아무리 지저분하더라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나누어지는 식의 생김새를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얼마야? 24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답은 몇 번? 지금 몇 번이야? 62번? 답은 20. 오케이. 2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나누어지는 식의 생김새를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자. 64번 갑니다. 64번으로 가보면, 자, 요건 내가 풀게요. 칠판 봐봐요. 뭐 풀 줄 아는 사람들은 뭐 슬슬 풀면서 대신에 귀는 열어두세요. 나는 수업 중에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푸는 거 크게 신경은 안 씁니다. 대신에 귀는 열어둬야 돼. 알았지? 자, 64번 갑니다. 다항식 fx라는 게 있어. x만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 얘들아, 뭐야?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있네? 이거는 누가 봐도 나머지 정리다, 그치? 뭐야?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1차식으로 나눈 누구만 구하래? 나머지. 뭐야? 오케이, 끝났네. 나머지 정리. 뭐야? f-2 나머지. 됐죠?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나누어지는 식을 뭐 2차식으로 나누는데, 어머, 얘들아, 2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만 물어봐. 자, 다시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누는 순간 너희들은 조립제법 아니야. 나머지 정리 아니야. 뭐로 가야 돼? 직접 나눗셈으로 가야 돼. 근데 직접 나누기에는 나누는 것도 몰라. 근데 나누어지는 거, 나누어지는 식도 몰라. 근데 어떻게 직접 나누냐? 자, 어제 얘기했던 거 잘 봐봐요.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 직접 나누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나누어지는 식도 몰라, 나누는 식도 몰라와 같이 모르면 뭐 하라 그랬어?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얘들아? 자, 나눗셈의 관계식 오늘도 나왔었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럼 직접 나눗셈 못해. 그러면 직접 나눗셈 하는 대체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 야, 그러면 실제 문제를 푼다고 쳐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겠냐? 그 외 나머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겠냐? 당연히 1차보다 그 외. 오케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겠냐? 모르는 경우가 많겠냐? 당연히 모르는 경우. 그렇게 치면 나눗셈의 관계식 진짜 많이 쓴다는 얘기야. 학교 시험에서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가 5개가 나올지 8개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진짜 한 7, 80% 문제들은 전부 다 나눗셈의 관계식이에요.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기본적인 조립제법 주면 땡큐고 안 준단 말이야. 다른 것들을 많이 줍니다. 뭐 관계식을 써야 되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상태를 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2차식을 나눈다 하는 순간 너희들은 뭐 직접 나눗셈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고 직접 나눗셈이 불가능하니까 뭐 하자? 나눗셈의 관계식을 쓰러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갑니다. 나누어지는 식 fx를 누구로 나눈다? x제곱 더하기 x-1로 나눈다. 자, 여기서는 또 눈썰미가 필요하다. 그치? 뭐? 알아서 인수분해 해주세요. 인수분해는 할 수 있지? 그럼 몫은 몰라. qx래. 나머지는 몰라. rx래. 자, 그때 뭐 하래? R2를 구하세요. 아, 나머지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는 개념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와야지.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지만, 자,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니까? 나누는 식이 2차입니다. 그러면 나누면 나머지는, 말이 안 나와. 나머지 RX는 몇 차여야 해? 2차 이하니까 몇 차식? 1차식이어야 됩니다. 맞죠? AX 더하기 B예요. 자, 하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 나눗셈의 관계식이 완성됐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자, 흐름 잘 잡아야 돼, 얘들아. 나눗셈의 관계식은 뭐가 됐어? 무슨 식이니까? 항등식이니까. 근데 항등식에서 미정계수 AB를 찾으세요야. 어머, AB를 찾으세요. 미정계수법 중에 뭐 쓸 거야? 나는 궁금하지 않은 QX를 사라지게 하는 누구? 수치대입법 써야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푸는 거랑 그냥 냅다 푸는 거랑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강조하는 건 이런 거예요. 흐름 잡을 수 있냐? 왜? 왜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치대입법 쓰고 싶어. x에 뭐 넣어봐? 1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돼. x에 1, x에 보이냐 밑에? 마이너스 2. 1 넣어봅니다. 좌변 얼마예요? f1. 우변 얼마예요? 얘 사라져요. 얘 뭐 남았어? a 플러스 b.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f 마이너스 2. 얘 뭐 마이너스 2 넣었어. 사라졌어. 얘 나옵니다. 누구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연이. 근데 f1 얼마야? 아까 구했지. 마 1. f 마이너스 2 아까 구했지. 얼마야? 마 7. 둘이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면 답 나오겠네요. 연립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A는 2 나오고 B는 마이너스 3 나올 겁니다. 알았죠? 뭐야 답은? R2? 2A 더하기 B? 1이겠네. 1. 64번 답은 1. 오케이. 4번 나옵니다. 아셨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고등수학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겠어? 이 흐름을 당신들이 잡아주세요를 원하는 겁니다. 자, 중3들을 데리고 여기 있는 이런 문제를 처음 딱 풀어보면은 장황하다 보니까 한 중간쯤 돼서 우와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어렵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냥 오늘 처음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나눗셈 관계식 오늘 나온 내용 짬뽕 문제예요. 그냥 배운 거 그대로 쭉 몇 가지 이제 2가지 3가지 이상의 내용들을 섞을 뿐입니다. 그걸 섞은 방식으로 내가 설명했을 뿐이고. 알았죠? 자, 유형 7번으로 갑니다. 유형 7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들렸냐? 유형 7번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68번은 너희들이 쉽게 풀 수 있어. 그냥 68번은 그냥 풀고 숙제를 풀고 문제는 뭐냐면 69번인데 또 있나? 아니야 69번이야. 문제는 69번이야. 69번은 이걸 어떻게 해놓을까? 별표 치고 69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고난도라고 써두세요. 이거 풀 수 있겠니? 이거 선행했던 사람들 중에 좀 잘했던 사람 뭐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도 모르겠지. 저 잘했어요 라고 얘기 아무도 안 하겠지. 이 69번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다리 아파. 요거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볼래? 이게 내가 말했던 그 킬러 문제거든.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거는 좀 보면서 하고 싶은데 푸는 것도 보고 너희들이 풀고 있는 풀이도 보고 막 해야 되는데 일단 고민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중등 수학을 지금 선행을 했잖아. 여러 번, 3번, 4번 한 사람들은 교재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니까 마지막 교재가 뭔지 또는 두 번째, 세 번째쯤 썼던 교재가 뭔지 푸세요. 풀면서 들으세요.
세 번째 썼던 교재가 뭔지에 따라 사실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한두 번 정도만 우리 학원에서 하고 봤으면 아마 이걸 다루는 문제들은 안 풀어봤을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막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못 푸는 게, 그렇게 치면 못 푸는 게 당연한 거고, 한 번도 안 했다. 또는 기억이 안 나. 오래전에 했어. 이번 그 11월, 12월 달에 못 했어. 그럼 이건 못 푸는 게 당연한 거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 중에 킬러 문제예요. 교과서 킬러 문제라고 써놓을게.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킬러 문제들 중에 교과서에 있는 게 있고 교과서에 없는 거를 이제 응용한 녀석이 있는데, 얘는 교과서에 수록된 것들 중 킬러입니다. 킬러 중에는 쉽다는 얘기지. 이 문제 한번 잘 풀어보세요. 좀 이따 설명 잘 듣고.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입니다. 이 문제는. 자, 갑시다. 답은 4번 14예요. 맞게 푼 사람 있으면 저 맞았어요 뭐 얘기해줘봐. 난 지금 요거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어차피 내가 설명하기 전에 풀었다는 거는 지금 선행으로 이만큼 되어 있다는 그거를 알고 싶은 거라서 부담 없이 그냥 푼 사람들은 저 이거 맞았어요 라고 써주세요. 좀 이따 볼게요. 자, 갑니다.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나는 푸냐면, 다항식 fx라는 식이 있어.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네.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2차식으로 나눴어. 뭐예요? 관계식이죠. 관계식을 쓰는 겁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래.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지? 관계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맞춘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다항식 fx를 이번에는 뭐 한대? x-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나왔네. 이게 뭐야? 이건 나눗셈이 관계식을 쓰라는 거지. 그래서 나누는 식이 0 되도록 한 x가 얼마예요? 1입니다. 1을 나누어지는 식의 f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f1 얼마야? 나머지 4.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뭐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네. 나머지만 물어보든 몫을 물어보든 일단 3차식이야. 얘도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맞죠? fx를 써주셔야 됩니다. 뭐야?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 뭐야? x-1 곱하기 qx 더하기 뭐야? 나머지 rx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리고 R3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3을 넣는다고 저희가 사라진 건 아니야. 즉 나머지 정리는 아니니까 결국 RX는 찾아야겠네.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겠네? RX를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까지 따라왔냐? 그러고 나면은 이제 관계식들을 정리를 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fx고 이것도 fx고, 자, 여기서는 나머지 정리 이런 걸 구할 수 없고, 그렇다고 fx를 찾거나 q1x를 찾을 수 없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뭐야? 이 나눗셈의 관계식 꼴을 그대로 이용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럼 이 초록색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쳐다보는 것만 다른 거야. 지금 내가 쓰는 이 줄은 안 써도 되는 거야. 사실 풀이할 때는. 지금은 필기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쓰겠지만. 자, 갑니다. 그 뒤에 있는 x-1 곱하기 qx를 그냥 뭐 의미는 없지만 중괄호로 내가 너무 작지? 좀 크게 쓸게. 의미는 없지만 그냥 중괄호를 한번 표현만 해봤어. 그냥 표현만 바꾼 것 뿐이라서 안 써도 된다는 거야, 해설에는. 그리고 이렇게 빵 써봤어. 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중괄호를 써줬냐면,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중괄호를 묶어준 건데, 얘를 이거로 나눈 몫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몫이라는 의미에서 중괄호를 한번 묶어본 거야.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맞다면, 그렇다면 몫이 맞겠지. 근데 나머지가 맞아? 아니겠지. 왜?
지금 이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다 보니까 얘가 2차야, 2차. A가 0일 수도 있지만 A가 0이 아닐 수도 있어. A가 0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머지냐. 2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하기에는 나머지가 아직 안 맞아. 맞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기억나? 뭐냐면, 자, 나는 그날 수업의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거 또 보세요. 아이씨.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작아야 끝났습니다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뭐 예시 들었냐? 이거 예시 들었지? 이게 뭐야, 이거? 8. 어이, 큰데? 그럼 나눗셈이 틀렸다? 틀린 게 맞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건 아니지. 다시 잘 봐. 나눗셈이 틀렸다면 검산식이 안 맞아야 돼. 근데 123을 5 곱하기 23에 더하기 8로 해봐. 얘들아, 5 곱하기 23 얼마야? 115 더하기 8 얼마야? 123 나와. 이거 맞는데요, 선생? 나눗셈은 틀린 건 아닌 거야. 그럼 왜 이게 나눗셈 우리가 흔히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크기가 작지 않으니까 나눗셈이 덜 끝난 상황입니다. 나눗셈을 틀리게 한 게 아니라 덜 끝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얘들아? 기억나? 이 8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래서 8 어떻게 해야 돼요? 5로 한 번 더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부르자. 이거 했던 거 기억나? 8을 한 번 더 5로 나눕니다. 몫은 1이고요. 나머지가 3이에요. 이게 진짜 나머지야. 그럼 앞에 있는 식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묶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대로 끝난 거다. 이 흐름을 저기다 적용시키러 가는 거야. 자, 내용이 좀 어렵다, 그치?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교과서에 나오는 킬러라고. 이거 좀 지울게. 자, 그러면 요 녀석을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쪼글 텐데. 여기다 정리해보자. 어떻게? 한 번 더 씁니다.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나눗셈이 덜 끝났거든.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한 번 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세요. 나눌 때 최고 차이 계수는 a 맞춰주는 거지. 그럼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남아야지. 그때 그 나머지는 결국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씨, 색깔 좀 맞출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까 이거랑 똑같이 써준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진짜 몫이 맞아. 얘가 진짜 나머지가 맞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꼴에서는 결국 나머지 x 플러스 1만 빌려오면 된다는 거고, 아직 안 쓴 거 F1 안 썼지. 이 식이 지금 저기 fx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 x에 1 넣어보세요. 그럼 좌변은 f1이고 우변은 1 넣었어? 2. 1 넣었어? 어머, 얘 사라진다? a만 남아. 1 넣었어? 와, 근데 그 f1이 얼마였어? a는 1 나옵니다. 와, 어렵다, 그치? 자, a의 1, a 값이 1인 거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보면 선생님, 이제 a 하나 찾았잖아. bc는 어떻게 찾아요? 잘 봐요. 이 식이 어디 있어? 여기 그대로 있죠. 이 식이 어디 있어? 잘 봐. 저 식은 이겁니다. bc는 알아서 사라져 있습니다. a에 1만 딱 넣어주는 순간, a에 1만 딱 넣어주는 순간 a, b, c가 완성된 거야. 1 넣었어. 얼마야? 이거잖아. a는 1, b는 1, c는 2. 깜짝이야. 네? 이해됐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어.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69번 문제 요거는 R3 값 얼마야? 그래서 9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얼마니? 14 나오겠네. 아까 내가 말했던 답.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69번 문제 요거 지금 너희들 내가 강의 링크 보내준다 해야 되나? 오늘 거 링크는 따로 안 보낼 거야. 너희들이 이제 내 유튜브 들어와서 찾아오시면 돼요. 유튜브에다가 내 이름 검색하거나 익정쌤이라고 검색하면은 내 유튜브 채널 나오고요. 거기에서 몇 분 거를 보면은 69번 문제가 나오냐면 그거 시간을 내가 써줄게. 알았지? 그거 보고 너희들이 꼭 복습하세요. 69번 문제 이거 실제로는 내가 굉장히 많이 연습시키는 문제인데 아셈 하이메스에는 오직 한 문제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은 그래서 어디까지 하는 걸로 마치냐면 78번까지 한 걸로 마칠게요. 알았죠? 자, 다음 시간에 유형 9번부터 이어서 수업할 건데 오케이? 유형 9번부터 이어서 수업할 건데 유형 9번이 73번부터야. 왜 안 돼? 자, 다시 말합니다. 자, 너희들 5번 숙제는 78번까지예요. 알았죠? 몇 번부터? 40번부터. 자, 숙제. 40번, 2단원입니다. 40번부터 78번까지. 와, 몇 개 안 된다, 그치? 자, 근데 다음 시간 시작은 73번부터 수업 시작을 할 거예요. 알았죠? 73번부터 그럼 78번까지는 너희들이 먼저 고민해 오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요 69번에 관련된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추가적으로 겐톡이나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알았죠? 또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쌤 69번 한 번 더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자, 아무튼 수고 많았고요. 금요일날 보는 테스트에는 요 69번 문제 꼭 테스트 2개, 3개 이상 볼 겁니다. 알았죠? 넣어 놓을 거니까 너희들이 꼭 잘 풀어줬으면 좋겠고 연습 잘 해오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